서귀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쉽지 않아서 JDC가 결국 사업을 떠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앞바다에서 발생한 관광 요트 좌초 사고에 대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품 교체 한 달 만에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귀포에서 예술혼을 불태웠던 천재 화가 이중섭과 일본인 아내의 사랑을 그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상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제주도와 JDC가 외국 자본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공사 중단은 휴양형 주거단지에서 버자야 그룹이 손을 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JDC 김한욱 이사장이 지난달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공사 중단이 단행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버자야가 공사를 하면서 빌린 돈에 이자를 내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사업 불가라는 판단을 내리면 JDC가 땅을 되사서 갚아야 합니다. 900억 남짓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한 거가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다일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주도와 JDC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려면 부처별 검토에 최소 1년 정도 걸리고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관광 사업의 모든 유원지들이 이용된다고 하면은 낭개발하고 직결될 수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있고. 특별법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만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법도 있지만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이란 건 기본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한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어떤 기업을 위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율하게 되면은 그건 평등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위헌이 문제가 발생하고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 JDC가 휴양형 주거단지를 떠안아 유원지 취지에 맞게 사업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초 2조 원대로 계획됐던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앞바다에서 어제 관광 요트가 좌초돼 승객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경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갯바위에 부딪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요트. 요트 관광업체 측은 대형 크레인으로 요트를 분해한 뒤 육상으로 인양했고 파손이 심해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인양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선장을 소환해 사고 당시 운항 부주의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에는 그 남동풍 계열의 너울성 파도가 일었는데 우현 쪽에서 파도를 맞다 보니까 이 배가 밀려가지고 그 자연 선수축하고 방파제하고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난 중문 마리나항은 1990년대 관광업체가 직접 건설한 뒤 요트 계류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파도나 강풍에도 안전하게 배를 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로 정확한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방파제만 만들어 놓고 안에 항로 이런 것들은 안 했는지. 관광 요트의 경우 해경의 통제를 받는 어선과 달리 스스로 입출항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일부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11호 태풍 낭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너울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 육상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태풍 난카는 일본 시코쿠를 관통해 동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여 제주는 태풍의 위험 반경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주시 구좌읍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는 회전 날개를 멈추는 브레이크의 고장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된 브레이크 부품은 불과 한 달 전에 교체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풍력발전기 엔진실이 철제 구조만 남겨두고 모두 불에 탔습니다. 회전 날개 중심판에는 브레이크와 맞닿으면서 심하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찰을 막기 위해 설치한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버리는 바람에 과열돼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하게 작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브레이크 디스크와 그 캘리퍼가 마찰열에 의해서 화재가 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하지만 발전기 내부 제어 장치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불에 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부실 부품을 사용했거나 교체 작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부품 교체 과정에서 불량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품의 어디 제품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자가 와서 조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될 것이고, 특히 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기 유지 보수를 용역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지 5달 만에 불이 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특급 호텔 수영장 어린이 물놀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호텔 수영장 관리 책임자인 35살 신모 씨와 안전관리 요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호텔 물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6살 난 어린이의 익수 사고와 관련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은 한국인과 일본인, 두 사람의 불같은 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상영됩니다. 한국의 대표화가 이중섭과 그의 일본인 아내 이남덕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長いポポお受け取りください。母君。ポポってキスのことよ。え？キスのことなの。そう。長いキスをお受け取りくださいって言うからね。 천재화가 이중섭이 일본에 있던 아내 이남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951년 한국 전쟁으로 서귀포로 피난왔던 이중섭은 가난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홀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5년 동안 이중섭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편지와 그림으로 달랬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살랐던 불우한 한국인 화가와 일본인 아내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이중섭의 아내가 이번 주말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상영됩니다. 그래서 이중섭 화가 부인이 오늘날까지 아들 둘과 굳건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그 원천은 역시 이중섭 화가에서 받은 사랑, 그거죠. 이중섭 탄생 10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다음 달에는 기획 전시가, 9월에는 이중섭 세미나와 예술제가 열립니다. 제주도 행사가 아니고 전국 행사로 승화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이중섭 미술관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중섭의 예술혼이 재조명되면서 문화예술도시 서귀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던 대형마트 매출액이
메르스 여파로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형마트 매출액은 중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재작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올 상반기에는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지친 국민들에게 제주에서 여름 휴가와 힐링을 제안하는 홍보 캠페인이 오늘 서울 명동에서 열렸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대해 함께 진행한 캠페인에서는 제주 과일로 만든 화채와 감귤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내일까지 서울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에도 출연해 메르스 청정 지역인 제주를 홍보합니다. 여름철에도 밑반찬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를 담궈서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140여 명이 참여했고 제주시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1,700여 가구에 김치 8톤을 전달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어업 관련 단체장 56살 김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1개월 동안 어업류 면세유 30만 리터와 유류 보조금을 처조카의 명의로 받아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아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처조카의 명의를 빌려 어선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해 새누리당 제주도 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희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경쟁 후보가 다른 당 대선과 총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문서의 내용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자 27명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김창보 법원장은 제주시 애월읍 나금리 출신으로 제주1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제주 출신으로는 두 번째가 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홈페이지로 접수한 뒤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합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비용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감귤 생산 유통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감귤 구조 혁신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심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농수축위원회는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지만 메밀산업 육성 조례안은 통과시켰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